자, 정신건강복지법. 자,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 자,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이 법은 정신질환자가 아니죠, 그죠? 정신질환이에요. 예방치료. 자, 그래서 앞에는 일반적인 아직 정신질환에 안 걸린 사람 예방하는 거. 두 번째는 정신질환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그죠? 일반적인.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인간다운 삶 영위. 그래서 국민 플러스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이에요. 자, 기본 이념.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자가 아니죠. 정신질환이죠. 2번. 그러니까 1번은 일반적인 모든 국민. 자, 그 다음부터는 정신질환자네요. 정신질환자는 존엄과 같이 보장받고 최적, 최고 아니라는 거. 말장난 같은데 이게 낯어요.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자, 여기에서 치료, 보호, 교육이 있으니까 미성년자다. 이거 냈어요.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 그죠? 입원을 시키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디에서요? 지역사회 중심. 자, 지역사회는 어딘데요? 그냥 동네 내버려 두나? 그게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이게 여기 시험에 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모든 지역사회에 다 있어요. 왜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산하에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가 시군구잖아요. 여기죠? 설치 근거가. 시군구. 우리 구청마다 다 있어요. 아니라고요? 종로구, 은평구, 성동구, 용산구 다 있죠. 양천구. 구마다 다 있어요. 왜요? 보건소가 구마다 있으니까. 강서구, 하남시, 그죠? 시, 군, 구청마다 있다고 하니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다 있죠? 영등포구, 노원구, 서대문구 다 있는 거예요. 도봉구, 중랑구, 광진구 다 있네. 그죠? 네,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 중심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 증진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특별히 의료기관 봅시다. 자, 병원에 입원할 때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자의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입원 좀 최소화시키고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다니라고 하고 만약에 입원시키려고 해도 자의 입원을 좀 시켜라. 6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자유로운 환경. 7번 원칙적으로 뭐 신체 재산 스스로 판단 결정 뭐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 서비스 이용 이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라.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 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9번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 우리 이제 투표 있잖아요.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요즘은 정신질환자들도 다 뭐 자신과 관련된 정책뿐만이 아니고 모든 선거 투표 다 합니다. 그래서 부재자 투표소처럼 설치해요. 1층에. 그래서 그날 옵니다. 네. 그래서 투표하고 오고 그래요.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신질환자란 망상이 뭔데? 피해망상.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이야기할 뿐인데 괜히 내 욕하는 것 같다. 피해망상. TV에 나오는 임영웅하고 나랑 결혼할 거다. 탁 찍어서 날짜를 탁 찍어서 그날 10월 뭐 며칠 우리 집 가족하고 임영웅 가족하고 상견례를 할 거다. 구체적으로 관계망상, 애정망상, 환각, 환각할 때 각이 감각이에요. 오 감각이 있죠. 환시,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하얀 옷 입은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청, 들려요. 들리는데 좋은 소리 안 하죠. 너는 최고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존재 자체가 소중해. 라고 이야기 안 하겠죠. 넌 죽어야 돼. 넌 필요 없는 인간이야. 넌 쓰레기야. 환청.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운딩 하다 보면 혼자 웃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실리 스마일, 바보 같은 웃음이라고 하는데, 실리 스마일 하고 있으면 물어보죠. 지금 누가 이야기해요? 그럼 이야기 안 돼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말 듣지 말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환후. 냄새는, 그러니까 옆방에 있는 사람이 우리 방에 놀러 왔어요. 근데 그 가고 난 다음에, 아우, 저 인간이 오고 나면 그렇게 냄새가 난다고. 환후.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 뭐, 강박장애, 예를 들어서 뭐 강박장애 같은 경우는 내가 가방을 한 자리에 놨어. 근데 그거를 내가 정말로 그 자리에 놨는지 20번 확인해요. 가스불 켰는지 껐는지, 나갔다가 20번 확인해. 그 다음에 기분장애. 이제 조울증 같은 경우, 조증과 우울증. 조증은, 어, 내가 국회의원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병원에 올 때는 과소비로 와요. 조증의 아주 특징적인 게 과소비죠. 과소비로 와. 카드 갖고 나가서 뭐 옷을 100만 원짜리를 깔별로 10벌을 산다. 그러면 가족들 미치겠죠. 우울증은 그야말로 우울증. 인하여. 자, 뒤에가 중요하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있는 사람. 자,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이 아니에요. 사회생활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일상은 뭔데요? 밥하고 빨래하고 빨래 걷고 마트 가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아니에요. 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 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었죠? 노인장기 요양. 자, 뭐든지 중요한 게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해야 돼요. 그죠? 사회생활까지는 안 바란다.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있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손이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래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있는 사람. 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 상담, 정신질환 예방 치료. 그죠?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사람이네요. 자, 그 다음이 정신질환자,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 주거, 근로환경 개선 통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까 봤죠?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자,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이 뭔데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연계, 사회복지시설 연계, 학교 연계, 사업장 연계. 자, 연계하나요? 연계해요.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정신의료기관을 봅시다.
정신의료기관은 병원이잖아요. 그죠? 병원이에요. 병원인데 병원에서 퇴원할 때, 어, 퇴원할 때 우리가 물어봐요. 환자분, 그 집 근처에 있는 센터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꼭 물어봐야 돼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안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거기 갈래요? 그러면은 지역사회 연계한다고 함. 혹은 지역사회 연계 거부함.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 말도 거기 안 갈래요. 이렇게 따옴표. 거기 가볼게요. 이렇게 따옴표로 해야 돼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 학교하고 연계하나요? 연계해요. 학교에 우리 위센터 있잖아요. 정신건강 관련된 위센터. 자, 위센터에서 애가 이제 상담하러 왔는데 좀 이게 상담이 길 것 같아. 좀 더 좀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학교에서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해줘요. 그러면 애가 학교 끝나고 센터 와서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정신건강 간호사잖아요. 예, 실습을 센터 갔을 때 그렇게 그 관련 아동 청소년 담당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연계, 학교와 연계,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사회에서, 그죠?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다. 자, 우리 보건소 산하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설치 운영해요. 보건소 나라 거잖아요. 혹은 뭐 나라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산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있다. 자, 정신건강 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12회에 낮고 의료기관은 병원, 그죠? 의료기관 안 물어보겠죠? 요양시설은 요양 서비스란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정신건강 증진시설에서 정신의료기관은 병원, 요양시설은 요양서비스라는 말, 정신재활시설은 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 자, 그러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에서 뭘 내겠어요? 문제를 냈을 때 문제에 힌트가 없는 정신재활시설을 그래서 두 번 냈다. 요양. 의료기관은 뭐 병원이니까. 그래서 뭐 재활시설에 입원하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질환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질성은 그냥 선천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조현병, 망상,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 강박장애. 자, 그 다음 국가계획. 자, 보복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 그죠? 뭐, 우리 감염병하고 결핵 빼고는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짱. 감염병 결핵은 질병관리청장이 짱. 자, 우리 여기 기본계획의 내용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있잖아요. 생애주기별로 해요. 센터 가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 가면 선생님들이 요로 임산부 영유아팀, 아동청소년팀, 중장년팀, 노인 이렇게 해서 나눠서 가요. 임산부 영유아는 어디 가냐면 그 산후조리원,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개발하려고 가요. 아동청소년은 아까 이야기했죠. 학교에서 그 오는 애기들. 중장년은 이제 직장인 스트레스, 직장인 스트레스, 직장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노인은 독거노인, 독거노인 해가지고 독거노인 갔어요. 갔는데 문 잘 안 열어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밖에 서 있다가 이제 움직이면 아 계시구나 이러고 이제 오고 했죠. 그래서 요런 생애 주기별로 한다. 임산부 영유아 크면 아동 청소년 되죠. 크면 중장년 되죠. 크면 노인 되죠. 이거는 이거 보세요. 뭐 5년마다 백서. 자, 실태조사 2번 냈네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실태조사. 실태조사.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게 이거 뭐 하지 마세요. 뭐 사회 때 내긴 했는데 이 내용을 내긴 냈는데 만약에 뭐 하면 하는데 뭐 굳이 읽기는 할게요. 인구학적 분포 몇 살이 가장 많은가 유병률 유병률이 유지되는 거죠. 작년에 유병률이 언젠데 얼만데 지금은 얼마다 유병 요인 성별 조현병은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연령 10대 20대 30대 자 다른 정신질환의 치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 자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자 정신질환자 취업했는지 직업훈련 받았는지 소득은 주거는 경제상태 다 보죠 그죠 다 봐요 다 봐요 주거는 그거 봐요 자가인지 월세인지 다 봐요 5번 게다가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까지 봐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경제적 상황 주거 소득이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 거죠 그죠 그래서 16회 9회는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 5년마다 실태인데 사회가 요 내용을 좀 냈더라고요. 옛날이죠 사회면. 자 그다음에 학교에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 하죠 그죠? 위센터 다 있어요. 위센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은 300명 이상의 사업자에서는 노력해야 된다. 정신건강의 날 10월 10일. 자, 정신건강의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그게 시험에 났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뭐 요게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있죠.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실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자,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이렇게 우리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 중곡동에 있고 여기에서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해요. 그래서 호남권, 영남, 강원, 충청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있어요. 자, 요거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4개예요. 4개. 술, 마약, 요즘 핫하죠.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그래서 여기 담배는 없어요. 그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요까지 막 보면 힘들 것 같아. 그죠? 나는 정신건강 간호사니까 이 파트가 재밌어요. 자, 정신건강 전문 용어. 자, 정신건강 전문 용어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겠죠, 그죠? 물어봤어요. 8회 5회 물어봤고 지금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가 이번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오지선다니까 딱 4개네요. 자, 보수교육. 정신건강 전문 요원의 보수교육은 12시간.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인권교육.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 병원장, 종사자, 환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매년 4시간. 4시간. 그래서 뭐 다 환자 인권이에요. 법령, 뭐 국제 동향, 인권 침해 사례
4시간. 정신건강 전문용어 결격 사유 몰라도 되고 우리 한번 물어봤어요. 173번. 자, 정신요양시설. 아까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있잖아요. 자, 설치할 거야 시군구청장. 폐지할 거야 시군구청장. 재활시설 설치할 거야 시군구청장. 닫을 거야 시군구청장. 좀 휴지 쉴 거야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럼 정신의료기관은 그거는 병원이니까 의료법에 따라요. 자,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은 시군구청장.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그냥 요거 보고 답하려면 하세요. 이것도 기록보존 심사 청구 결과 180번. 자, 우리 평가 보복장이 3년마다 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 보복장이 지정, 재지정, 그죠? 3년마다. 그래서 모든 평가는 짱이 하고 3년마다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죠. 그죠? 청문, 제공. 자, 그 다음에 뭐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기출. 자, 정신건강복지법상 다음이 설명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을 한다. 이게 뭐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죠. 그죠? 이거죠. 똑같이 냈죠? 제가 항상 하는 말 똑같이 냅니다. 자, 제34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그래서 읽어보시고. 자, 보호의무자. 아주 많이 냅니다. 아주. 이번에도 냈어요. 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자, 될 수 없는 사람,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소송 관련,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자, 여기에서 보호자가 자, 피성년 후견인, 민법에 따른 후견인, 그 후견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중증 치매 있잖아요. 중증 치매인 경우에는 이래요. 내가 이제 10억짜리 집이라고 해요. 뭐 10억 요즘 뭐 돈도 아니야. 100억 하자. 100억짜리 이제 아파트가 있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치매야. 중증 치매예요. 그거를 1억에 팔았어. 가족들이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엄마의 후견인이 되겠다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증 치매 걸린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견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년 후견은 뭐냐? 죽을 때까지. 한정 후견인은 뭐냐? 뭐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중증 치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자,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런데 뭐 먼 친척이 정신질환자인데 걔가 100억이 있어. 보호자가 없어.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너무나 내가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되고 싶겠죠. 그죠? 나는 그래. 자, 그건 막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송. 자, 소송은 뭐예요? 내가 너를 형을 살리겠다. 형사. 내가 너의 돈을 가져와서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여주겠다. 민사. 형사건, 민사건. 일단 소송이 걸렸다. 원수죠. 안 된다.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가 내가 보호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나섰겠어요? 미성년자 뒤에 어떤 어른이 있겠죠. 자, 행방불명자. 자, 행방불명자는 행방불명됐다가 딱 나오면 일단 그 사람은 행방불명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행방불명자를 앞세워서 누군가 보호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그죠? 자, 이거 제가 항상 하는 말. 법에 이렇게 들어왔다. 예전에 어떤 인간이 그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1번이야 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안 되고 파산 선고 받은 자 안 되고 소송 안 되고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자, 정말 이거 4번 5번은 생뚱맞죠. 그죠? 생뚱맞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자, 고령자 돼요. 보호자. 감염병 환자 되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된 자 되죠. 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되죠. 그죠? 내가 후견인이 되겠다. 안 되는 사람은 후견을 당한 사람이죠. 피성년 후견인. 보호 의무자가 된다. 이거를 지금 뭐 여기서 뭐 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가 하얗게 해놨어요. 자, 보호 의무자의 의무. 자, 보호자는 정신질환자가 치료, 요양, 사회적응 훈련을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 치료, 정신의료기관, 요양, 요양시설. 자, 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 정신 재활시설이죠. 그죠? 많이 들어봤던. 자, 보호자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필요가 있을 때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자, 전문의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중요해요. 퇴원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 퇴원 등의 적극 협조. 자, 이런 말들 나왔다. 안 그랬다. 그죠? 본인의 의사 존중하지 않고 보호자의 의사대로 입원시켰다. 자, 퇴원하라고 하면 제발 전화 좀 받아라. 퇴원 등에 협조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자, 보호자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 자, 그러면은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시켜야 되고 다른 사람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정신질환자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라. 자,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 버리죠. 그죠? 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버렸잖아요. 우리 영화 말라톤 해서. 그죠? 그 극중 엄마가 극중 정신질환자 애를 그 놀이공원에서 버렸어요. 나중에는 찾아왔지만 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유형 아주 많이 네요. 자, 의 2번. 자, 의 2번. 본인이 사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원한다. 지체 없이. 자, 하지만 퇴원 의사를 2개월마다 물어봐라.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원 같은 데 있다가 어쩌다가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이 고시원보다 훨씬 좋다고 느끼는 환자분이 계세요. 그럴 때 거의 병원을 집처럼 그렇게 계시거든요. 그럴 때라도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물어봐라. 동의 2번은 동의는 본인과 보호자 1인. 자, 이것도 2개월마다 물어봐라. 자, 보호 2번은 본인 의사 없어요. 보호자 2인. 옛날에 강제 입원. 자, 이거는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자의, 동의.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2개월, 2번. 보호는 3개월.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3개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시군구. 시군구도 본인 의사 없죠? 경찰관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자, 이것도 3개월.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정신질환자는 입원을 하잖아요. 자의 입원 빼고 모든 입원은 퇴원 날이 정해져 있어요. 예. 왜냐면 2개월 안에 퇴원을 시켜야 돼. 그 다음에 보호는 3개월 안에 퇴원을 시켜야 돼요. 시군구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보호 입원은 옛날에 강제 입원이라면서요. 보호 입원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거든요. 보호자인. 자, 이럴 때 옛날에는 그냥 입원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안 돼요. 일단 2주 안에 뭐 보호 입원하고 시군구 입원하고 비슷해요. 2주 안에 다른 병원에서 의사가 와야 돼요. 뭐 시군구는 안 그래. 시군구는 뭐 같은 병원이어도 상관이 없지만 어쨌거나 다른 의사가 봐. 2주 안에. 그래서 이 사람 괜찮은데? 퇴원시키세요. 즉시 퇴원시켜야 돼요. 한 번. 여기 2차 진단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호 입원 시군구 똑같아요. 본인 의사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의사가 봤는데 이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또 입원 적합성 심사를 해요. 입적심이라고 해요. 입적심.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강제 입원이 됐다 해도 어때요? 2차 진단 한 번의 기회가 있죠. 그 다음에 한 달 이내 입적심 있죠. 네, 있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은 강제 입원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저는 여기 2차 진단에 퇴원 조치 내려서 나가는 환자도 봤고 입적심 한 달 이내에 퇴원 조치 내려서 나가는 환자도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제 입원 없어요. 자, 시군구 입원은 본인 의사 없고 경찰관이 말이 나와요. 자, 3개월 이내 역시 퇴원. 역시 이것도 2주 이내 다른 의사가 봐야 되고 한 달 이내 입적심을 해야 돼요. 자, 이 모든 거는 대면 진단. 얼굴 보고 해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얼굴 봐라. 자, 응급 입원은 얘도 이 입원도 본인 의사가 없고 경찰관 나와요. 그럼 시군구랑 차이가 있겠죠. 그죠? 매우 급박 이란 말이 나오고 응급 입원은 3일 이내. 자,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자의 입원. 자, 자의 입원은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나 약간 우울증인데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 하면 자의 입원.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원을 할 수 있죠. 자, 짱은 자, 퇴원을 신청했다.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돼요. 지체 없이. 자, 그런데 내가 한정 없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있지만 2개월마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무과 직원이 와서 물어봐요. 환자분 뭐 계실 거예요? 나 있을래. 여기 좋아. 그러면 여기 사인하세요. 하고 갖고 가요. 자, 동의 입원은 자, 정신질환자 의사 있어요. 플러스 보호자 1인 동의. 자, 2개월마다 퇴원 의사 물어봐라. 자, 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가 옛날에 강제 입원이에요. 보호의무자 이명. 그죠? 병원장한테. 자, 하지만 막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치료를 받을 정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정신질환 심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냅두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두 개가 충족돼야 돼요. 자, 옛날에는 어땠어요? 요거 1번. 내가 그냥 살짝 우울증 약 먹고 있어. 그러면은 입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치인의 형, 그죠?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이 사람을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정신질환. 두 번째 자해, 타해 위험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우울하고 집에서 밥도 안 먹고
밥을 완전히 안 먹으면은 또 그것도 자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원이 되는데, 밥은 뭐 하루에 2끼 정도 먹는데 밖에 안 나간다. 이럴 경우에는 입원시키기가 힘들죠. 그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2개가 충족돼야 돼요. 2개가. 2개가. 자, 보호 입원 3개월. 입원일. 자, 시군구 입원. 자, 시군구 입원은 갑자기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나오죠. 그죠?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어, 어디 있냐?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에요. 그래서, 어, 한번 볼까요? 저 이게 우리 국립정신건강센터 여기 보면 홈페이지 어, 여기 보면 여기 있죠, 그죠? 정신건강 전문요원, 그죠?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클릭하면 여기에 이렇게 뭐 다른 것도 많아요. 보수교육도 있고, 보수교육도 있죠. 근데 이제 구인구직에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정신건강 전문요원, 그죠? 여기는 뭐예요? 남원시네요.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원 채용해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이게 1순위, 1순위.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1순위. 그 다음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어디에 있냐? 병원에 있고, 그죠?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어요.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1순위로 뽑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뭐냐? 아까 뭐 동의 입원이나 보호 입원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입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호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전문의까지는 알겠는데 전문 요원이 왜 툭 튀어나왔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센터에서 이제 퇴원해서 센터로 와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센터를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은 안 나오면 100% 약을 안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가정방문해서 찾아가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자해 위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라고 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문의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의사가. 근데 전문 요원이 나온 거는 이 시군구 보건소 산하에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보건소의 윗 예산권, 인상권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일을 뭐랄까 쉽게. 그러니까 네가 센터에 있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야. 그럼 그 의사 통하지 않고 시군구청장한테 진단과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도 있다. 근데 뭐 이거를 뭐 굳이 정신건강 전문요원 이렇게는 안 냈는데 정신건강 전문요원도 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왜요? 그냥 즉석 바로 보건소 윗사람 그 윗상사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럴 때 경찰관은 우리가 이제 발견할 때 전문 요원도 발견하지만 그죠? 경찰관도 많이 발견하죠. 그죠? 경찰관 역시 자신의 건강,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전문 요원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관도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그러니까 경찰이 데려오거나 아니면은 우리 경찰관도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어떤 데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센터에 연락해서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보통 이제 경찰관들이 병원으로 갈 때가 있지만 만약 이 환자가 센터를 다녔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센터 선생님한테 연락을 한대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그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한다. 자, 어쨌거나 시군구 입원 일대는 누가 나와요? 경찰관. 경찰관 나와요. 경찰관.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 적합성 심사. 자, 우리가 보호의무자 입원, 시군구 입원은 자신의 의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원 적합성 심사를 한 달 이내,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결과까지 한 달. 뭐 설치 운영 있고. 자, 그 다음에 응급입원. 자,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 타해, 자신의 건강,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자, 그런데 뭐예요? 41조에서 44조 입원이 뭔데요?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 시군구 입원으로 입원시킬 여유가 없을 때, 자, 여유가 없을 때 뭐라고요? 의사와 경찰관. 자,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그죠? 경찰관 나오죠?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입원이 의뢰할 때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그래서 응급 입원은 경찰관이 데리고 와요. 자, 응급 입원은 3일 이내 응급 입원을 시킨다. 자, 위로 올라가요. 자의 입원 본인이 자 퇴원 시 지체 없이 퇴원 의사 2개월마다 물어봐라. 동의 입원 본인 의사 있고 보호자 1인 2개월마다 물어봐라. 자, 보호 입원 본인 의사 없고 보호자 2인 옛날에 강제 입원 3개월 이내 3개월까지. 자, 시군구 입원 본인 의사 없고 경찰관 나온다 3개월 이내. 자, 응급 입원 본인 의사 없고 경찰관 나오는데 시군구 입원이랑 다른 거는 매우 급박하여. 매우 급박하여. 자, 2개월. 본인 의사 있으면 2개월이네요. 의사 없으면 3개월. 3일. 자, 본인 의사 없으니까 얘네는 강제 입원일 수 있네. 그래서 2주 이내에 2차 진단하고 한 달 이내 입적심. 뭐 사실은 요거랑 요거는 몰라도 돼요. 이렇게까지 물어보면 뭐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죠. 자, 대면 진단 중요하죠. 자, 자의 입원은 대면 진단하고, 그죠? 환자가 병원에 입원 신청서하면 자, 2개월까지, 그죠? 2개월마다 퇴원 의사. 동의 입원. 자, 대면 진단하죠? 병원에 입원 신청서. 자, 환자, 의사, 보호자 1인 동의 입원. 자, 2개월마다 퇴원 의사 물어봐야 돼요. 2개월마다. 자, 그 다음 뭐 몰라도 돼. 보호 입원. 대면 진단하죠. 대면 진단. 자, 병원에 입원 신청서 제출하죠. 보호 의무자 2인. 자, 2주 안에 추가 진단. 2차 진단 해야 돼요. 다른 병원에서. 다른 의사가 와요. 자, 그래서 퇴원이다. 퇴원시켜야 돼요, 즉시. 그런데 이번 그러니까 일치가 그거죠. 첫 번째 봤던 의사랑 똑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한 달 이내 또 입적심을 해요. 그래서 요때 일치가 된다. 그러면은 2번이고 아니다. 이 사람 정신 말짱한데? 퇴원. 지체 없이 퇴원이 지체 없이. 자, 그래서 어쨌거나 보호 입원은 뭐예요?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 그 다음에 연장할 때 같은 거 반복해요. 같은 거. 자, 시군구 입원이랑 보호 입원이랑 비슷해요. 자, 뭐 이렇게 뭐 진단, 경찰관 나오죠, 경찰관?
경찰관, 대면 진단.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2주, 그죠? 추가 진단 있죠? 추가 진단. 2주. 불일치 퇴원. 일치된다? 자, 그러면 한 달 이내 입적심. 한 달 이내 입적심. 그 다음에, 여기 최장 3개월이죠. 그죠? 3개월. 3개월. 자, 뭐, 이런 말들 쓰고 있다. 자, 응급입원. 자, 응급입원, 경찰관,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못 시킬 때, 응급, 매우 급박, 매우 급박. 자, 여기에서는 대면 진단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지만 뭐 빨리 해라. 대면 진단 안 해도 되는 게 응급 입원이에요. 자, 3일까지. 3일까지. 3일까지 입원시키고 즉시 퇴원, 그러니까 보통 응급 입원으로 처음 입원을 하면 보호자가 즉시 퇴원을 시키는데, 이 인간이 병원 경력이 많네? 그러면은 다른 입원 형태로 전환시키더라고요. 자, 입적심은 입원 적합성 심사는 어디서 하냐? 자, 서울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아까 봤던. 우리는 그냥 국정이라고 해요. 국정. 서울시, 뭐 인천시, 경기도. 그 다음에 다 정신병원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자, 그래요. 자, 퇴원, 뭐, 의료기관의 장은, 자,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만약에 환자가 오케이를 하면. 자, 뭐, 심의위원회, 읽어보시고, 시행령, 읽어보시고, 퇴원 등 초기, 이게, 환자들이, 오면, 2주 이내 2차 진단하고, 이제 보입원이나 시군구 입원 같은 경우는 또 한 달 이내에 입적심 하잖아요. 입원 유지가 됐어. 네. 그래도 이거 해요. 나는 퇴원해야 된다. 초우 개선 심사 시군구청장한테. 그럼 결과가 나오잖아요. 너 입원 유지야. 또 해. 자, 그 다음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시군구청장은 15일 이내 해야 된다. 이거 그냥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군구 입원 3개월 이내 입원 해제. 자, 무단으로 퇴원한 사람 이런 거 아셔야 되고 이게 정신건강법상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민법에 따른 후견인, 파산 선고 받은 자, 소송. 답 이거죠. 자,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된 자 되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입원의 종류. 명절에 모인 가족과 친지들에게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모이기만 하면 나에 대한 험담한다. 그래서 부모 2인이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 신청, 보호 의무자 입원이죠. 응용했네. 언제 거야 이거. 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매우 급박. 매우 급박이죠? 뭐예요? 매우 급박이고 경찰관 나왔다? 응급입원. 그죠? 자, 권익보호. 자, 권익보호를 좀 많이 내는 느낌 있어요. 자, 2번 대면 진단 안 하고 응급입원 빼고 다 대면 진단 시켜야 된다. 자, 진단서 유효기간 30일 이거 냈어요. 자, 여기 뭐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 이용 기회 제한 박탈하면 안 된다. 자, 우리
정신질환자 보호자 동의받지 아니하고 녹음 녹화 CCTV 촬영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노동 강요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짱은 입원 등을 하거나 정신건강 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으로 노동을 시켜도 된다. OX, X. 왜요? 중요한 사람은 얘예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자, 정신과 전문의. 자, 그 다음 비밀누설. 다른 사람 비밀누설. 우리 나불나불 3년 3천. 자, 수용 및 가혹행위. 자, 우리 뭐든지 사람을 때리거나 패거나 뭐 감금 뭐예요? 5년 5천이에요. 그죠? 5년 5천.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 그러니까 병실 아니고 딴 데 끌고 갔었나 봐, 옛날에. 그 다음에 옛날에는 때렸다고 하죠. 그죠? 병원에서 환자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5년 5천. 패거나 때리거나 감금. 이거는 거의 감금이죠. 뭐 특수치료 제한. 자, 통신면회. 자, 통신면회도 누가 시켜야 돼요? 전문의, 전문의. 병원장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원장이 전문의 아닌가요? 아니라 그랬죠. 그죠? 아니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다시 야, 정신병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어요. 의사. 이 의사가 전문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그죠? 자, 의예과, 본과, 인턴, 전, 공의. 자, 이게 2년, 뭐 4년? 시험 보죠. 시험. 1년, 뭐 4년이라고 치고 시험. 자, 여기에 합격하면 일반의, 여기에 합격하면 전문의. 자, 여기에 의사는 노란색 이 의사, 그죠? 정신병원 세울 수 있는 의사는 이 의사예요. 이 의사. 일반의. 예. 그러니까 과가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니어도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그 정신병원의 병원장도 정신과가 아니었어요. 가정의학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에 다 전문이죠. 전문의. 의료기관의 병원장이 함부로 통신면회 자유 제한시킬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통신면회 자유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 3년 3천이에요. 우리 뭐 3년 3천이 다른 사람 비밀 누설 업무를 하면서 나불나불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화하면서 나불나불 한다. 다른 사람. 그래서 똑같이 3년 3천. 자, 격리 제한. 역시 이것도 정신의료기관의장, 그러니까 병원장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시. 그러니까 이거 보면 법 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병원장이 전문의 지시 없이 지 맘대로 환자를 묶었나 보다. 맞잖아요. 응. 맞잖아요. 이것도 통신면회 자유 전문의 지시가 아니고 지가 맘대로 했구나. 자, 역시 격리 강박. 그것도 하게 돼도 격리 강박. 누가 시켜야 돼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년 천이네. 우리 그 뭐 격리 그 감염병에서 격리 입원 치료 혼자 한다 그랬죠. 그래서 1년 천. 이것도 뭐 나름 격리여서 1년 천. 작업 치료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거 뭐 보시고 벌칙 제일 센 거 뭐라 그랬어요? 5년 5천. 버리고 대면 진단 안 한 거 강제 입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른 데 뭐 끌고 가서 수용시켰나 봐요. 그죠? 그 다음 때린 거 폭행. 3년 3천은 노동이 들어갔네요. 그죠? 노동. 그러니까 하여튼 손 대면
5년. 손 안 대고 말로 야 저거 해. 노동 강요 3년. 비밀 누설 3년. 통신면에 전화하면서 다른 사람 나불나불 3년. 연관해서 외우려면 외우세요. 그다음에 1년 처는 신체네요. 신체 격리 강박 뭐 녹음도 있고. 자, 기출. 자, 읽을게요. 보호 의무자 될 수 있는 사람 민법에 따른 후견인. 그다음에 부양 의무자 될 수 없는 사람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 소송했던 사람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될 수 있는 사람 후견인 오케이 부양 의무자 오케이 파산 선고받고 복권 오케이 고령자 감염병 환자 오케이. 자, 대면 진단해야 되고 대면 진단서 발급일은 30일. 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 학교와 연계, 사업장과 연계해서 어디에서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나라에서 세운 기관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 입원 유형, 자의 입원, 본인 의사 있다, 퇴원 시 지체 없이, 퇴원 의사 2개월마다, 동의 입원, 본인 의사 있다, 보호자 1인 2개월마다, 보호 입원, 본인 의사 없다, 보호자 2인, 강제 입원 3개월마다, 시군구 입원, 본인 의사 없다, 경찰관이란 말 나온다, 3개월 이내. 자, 모든 입원은 대면 진단, 보호 입원, 시군구 입원은 본인 의사 없기 때문에 2차 진단 한번 하고, 또 한 달 이내 입적심한다. 자, 응급입원 본인 의사 없고 경찰관 나오는데 시군구랑 다른 거 매우 급박 3일 이내 퇴원. 권익보호 자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 이용의 기회 제한 박탈하면 안 된다. 자 정신질환자 동의 보호자 동의 받지 않고 CCTV 녹음하면 안 된다. 자 격리 제한 금지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지시. 병원장이 아니에요. 자, 통신과 면회 자유 제한도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수용 및 가혹행위 금지. 누구든지 보호할 수 있는 장소 외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벌칙 3년 3천, 노동 3년 3천, 비밀누설 3년 3천, 통신면회 3년 3천.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의료기관, 병원, 요양시설, 요양서비스, 재활시설은 훈련과 생활지도,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 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 5년마다 이런 거 하고 사회에 뭐 내용을 냈다. 자, 인권교육, 병원장, 종사자 모두 인권교육 받아야 돼요. 몇 시간? 4시간. 자, 기본 이념.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자가 아니에요. 정신질환으로부터.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 자, 차별 대우 받지 아니하고. 자, 교육이란 말 나오면 앞에가 모든이 아니고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입원은 최소화. 어디에서 보냐? 지역사회 중심. 그 다음에 입원시킬 때 자의 입원 권장. 자,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여기에서 정신질환자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약, 치료할 수 없는 아니라고요. 자,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자, 그 다음에 이거 2회, 이거 뭐, 2회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게 300병상 이상으로 개설하거나 증설할 때 제한한대요. 자, 그래서 300병상 이상 규모로 개설하거나 증설할 때 약간 그 좀 빡빡하게 본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옛날에 한번 냈어요. 정신의료기관 규모를 300병상 이상일 때 제한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회에 법 바뀌면서 냈겠죠. 그죠? 왜 이 법을 냈는지 정신질환이에요. 우리 예방치료.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권리보장. 그래서 이바지한다. 국민의 정신건강.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 다 됐어요. 뭐 저는 제가 정신건강 간호사니까 이 파트가 재밌었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